취업난과 더불어 청년들의 가계 대출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하면 잘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건 뭐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출 사기가 기승입니다. 이슈 표착 Q에서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광주 드림 청년은행. 이곳은 청년들에게 부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최근 대출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들의 방문이 늘었다고 합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 신종 대출 사기 수법에 당해 이곳을 찾게 됐다는 이수희 씨. 그 재판 결과는 아직 진행 중인가요? 내가 핸드폰비도 내고 교통비도 내고 그냥 알바만 했으면 조금밖에 안 나거든요. 핸드폰을 처음에는 한 개 줬는데 이제 그 다음 날에 또 이제 부족하다 해가지고 하나를 더 해줬거든요. 알고 보니까 다 사기였던 거죠. 10명이에요, 10명. 딱 10명. 그 10명이 다 똑같은 걸로 당하신 거예요? 네. 대출을 알아보던 중 SNS에서 발견한 광고. 휴대폰을 개통한 뒤 기계를 전달하면 즉시 현금을 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정체는 신종 대출 사기 수법인 내구재 대출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너네 이제 사기라고 이제 그거를 보내줬어요. 그거 캡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핸드폰을 팔아가지고 받은 돈이. 내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인 내구재 대출은 먼저 개통한 새 휴대폰을 브로커에게 넘기면 브로커는 휴대폰을 중고로 팔아 판매금의 일부를 대출자에게 주는 겁니다. 진짜 완전 그냥 막막했죠.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하기도 좀 그렇고 내 친구들 다 그런 거니까 이걸 해결하긴 해야겠고 근데 방법을 모르니까. 수희 씨는 고액의 수수료는 물론 휴대폰 기기값, 쓰지도 않는 기기의 통신비까지 내야 했습니다. 월마다 이제 돈 내면서 20살 말에 해가지고 이제 작년 말에 갚았어요. 나를 구제하긴커녕 나락으로 빠뜨리는 불법 대출. 이런 사기 수법에 청년들은 왜 속는 걸까요? 무직자 그런 청년들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너무 힘든 환경에 처해 있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거든요. 그리고 벼랑 끝에 있다 보니까 나에게 생명줄을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 대출 업체들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써놔가지고 아주 불법 행위인데 이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렇게 사서 지금 수수료를 받겠다고. 중고거래를 하는 것일 뿐 전혀 불법이 아니라는 설명. 성인이라면 누구나 최대 3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이용 후기라고 게시된 글도 70개가량. 저시 사무실 주소까지 입력돼 있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먼저 사무실로 찾아가 봤습니다. 주소에 따라 도착한 곳은 다소 평범해 보이는 주택가였는데요. 홈페이지에 기재돼 있던 상세 주소로 찾아 들어가 봤지만 간판도 안내 문구도 전혀 없었습니다. 확인 결과 대출업체와는 전혀 관계없는 곳이었는데요. 이번엔 홈페이지의 번호로 연락해봤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그 사이트 보고 연락드렸는데 내구재 대출 가능한가요? 네네네. 휴대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고객님이 이제 통신에 이제 한도가 있어요. 그 한도를 이제 핸드폰을 개통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계를 이제 매입을 해드리는 체계예요. 한 매장에서 한 개뿐이 개통이 안 돼요. 네네. 제가 이제 찾아뵙고 저희 매장에서 개통하고 이제 타 매장에서 개통할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또 타 매장에서 개통하고. 직접 찾아온다는 브로커. 제작진은 촬영 중임을 밝히고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기계값 출고가의 60% 정도.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면은 거의 한 60만 원 정도는 가져가죠. 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불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통신사에서 볼 때는 이건 불법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매장에서 자체에서 뭐 이제 고객이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개통을 해보지 않습니까? 고객님이 이제 그 개통용 기계만 저희가 매입을 해드리는 거고 고객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부분 저희가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본인들은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남의 명의로 해서 불법으로 수수료를 뭐 50%뭐 이렇게 떼어가는 건 사실 불법행위거든요.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아준다는 불법 금융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 대출 한은행에 수법은 또 제출된 있습니다. 통장거래 내역서입니다. 월급 160만 원이 꼬박꼬박 찍힌 이 서류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조된 서류입니다. 대출 사기단 25살 A씨 등 5명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소득확인서 등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작업 대출인데요. 은행까지 얽혀 있는 만큼 불법 대출 브로커는 더 철저하고 교묘히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카드장 잡아가지고 유령 회사로 잡는다던가 카드론 뭐 그런 곳에다가 연결을 해줘요. 몇 분만 기다려라. 그럼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그 카드론에서 전화가 와요 저한테. 네, 전화가 오면은 대출 신청하신 누구누구씨 맞습니까? 이러면은 옆에서 진행자가 손가락으로 오케이를 해줘요. 그때 딱 그걸 보고 그 사인을 보고 네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은 X자 치면은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철저한 브로커의 지시 아래 2천만 원을 대출받은 곽덕배 씨. 그중 600만 원을 수수료로 지불했다는데요. 한 달에 160 정도는 벌었었죠. PC방 알바했을 때는. 그럼 그 중에 이자로 나가는 게? 매달 48만 얼마? 그 정도씩 나갔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지잖아요. 거지. 말 그대로 돈이 없잖아요. 뭐라도 내 돈을 좀 나한테 돈이 있어야지. 일단 먹고 살아야지. 그게 제일 커요. 그냥 일단 먹고 살아야지. 절대 저 인생 망합니다. 그렇다면 불법 대출을 진행하는 브로커와 대출자 각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내구재 대출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에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이 되고요. 내 명의 휴대폰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매입하거나 유통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에요. 작업대출 같은 경우는 공문서 위조일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사문서 위조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청년들이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같이 여기에 동참을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요. 청년들이 불법 대출에까지 빠지는 이유는 주로 주거비와 생활비 마련. 코로나19로 취업난이 심해져 청년들의 빚은 점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하신 분들이 한 30% 정도 되세요. 청년층의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이 수치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채무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에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광주에 있는 청년드림은행 역시 청년의 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1억 오셨는데 부채 다 갚아서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부채 내역에 따라서 그리고 이분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의 삶의 계획에 따라서 선택하는 채무조정 제도가 달라집니다. 가장 나은 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어요. 피해 청년들은 이곳에서 상담을 통해 구제 방법을 찾는데요. 그보다 중요한 건 사전 예방이겠죠. 이 사람이 왜 그 대출 사기 피해를 당할까요? 그럼 정상적으로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데 이런 사람들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 그게 사실은 사기피해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사기꾼들이 노리는 거죠. 생존을 위한 순간의 유혹에 범죄로 내몰리는 청년들. 마음 놓고 미래를 꿈꿀 수는 없는 걸까요? 그거 대출하고 있는 사람도 몇천 명 되고 하면은 그냥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작업 대출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아, 네. 정말 청년들을 두 번 울리는 대출 사기. 이 불법 대출 브로커가 절박한 청년들에게 불법이 아니다라면서 접근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피해자가 불법을 저지른 건 또 사실이잖아요. 이럴 그렇죠. 경우 처벌을 받나요, 피해자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중요합니다. 불법이면 알고도 대출을 진행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급해도 절대로 이런 불법 대출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고요. 대출 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생활고려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기관이 전국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고 혼자 해결하기 힘들다면 이런 곳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용기도 필요해 보입니다.